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프랑스 파리에서 청와대와 대통령 사저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강 씨가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피의자 강 씨는 정의와 국회의장 보좌관 아들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 강 씨, 왜 이런 협박을 했을까요? 왜 또 프랑스에 갔던 걸까요? 이번 사건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경찰은 체포된 강모 씨에 대해서 일단 범행 동기와 그간의 행적, 그리고 접촉 인물,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귀국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지가 기자들 앞에서 이제 입장 표명하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정황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잃었던 아들을 찾았는 아버지의 어떤 예. 사랑과 안도감이 오히려 훨씬 더 먼저 느껴졌는데요. 예. 첫 마디에 보면은 대통령님과 또 관련되는 사람들 그리고 예. 또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줘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보면은 합당한 처벌을 받은 다음에 아이를 안전하게 해서 안심시킬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제일 끝에는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말로 해서 그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 대한 어떤 사죄의 어떤 그 장소이긴 합니다만 예. 그것보다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한국에 데려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안도감 그런 것이 예. 훨씬 더 앞서는 그런 듯한 느낌을 그 국민들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 피의자 강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사관에 이끌려서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고요. 또 아버지 강 씨가 입국장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해서 저희들이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네, 청와대 폭파협박범 귀국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들 그래픽으로 이 피해자 강 씨가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17일 오전 6시 SNS에 오후 2시에 대통령 자택을 폭파하겠다. 또 오후 4시 20분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도 폭파하겠다. 이런 SNS 글을 올렸고요. 네, 25일에도 또 협박이 있었죠. 5차례 청와대 협박 전화를 해서요. 오늘 정오까지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요. 상당히 후폭풍이 컸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고 거기다 보면은 특히 1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에 있는 옛날 박 대통령의 사저 그리고 예. 또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를 타격 대상으로 하고 그때까지 어떤 폭파하게 예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바로 보면은 바로 옆에 특히 삼성동 옆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신고를 받고 경찰 100여 명 이상이 가서 샅샅이 그것을 수색을 네. 하는 그런 큰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가 이게 17일 날 것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또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그것도 네이팜탄이로 폭발을 한다는 그런 예.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 기관 시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나왔는 무인기가 지나갔다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이제 예. 폭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에 IS의 위협과 비슷한 시기에 맞물림으로써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어떤 휘발성 있는 이슈로 커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예. 이 피해자 강 씨가 저희 YTN 이 페이스북에도 메시지를 남겼는데 경찰청장에게 폭파 사후 처리를 준비하라 이런 메시지를 남겨서 저희들이 앞서 보도를 했고 왜 언론사에까지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지 참 궁금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를 지금 그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 군대에 있으면서 적응 장애 또 우울증, 지금 그 오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상태가 좋을 때는 좋았지만 나쁠 때는 매우 안 좋았다라는 점에 비추어서 예. 조울증도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얘기하는 어떤 은둔형 외톨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집에 있으면서 이른바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면서 계속 인터넷을 통해서 예. SNS를 통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네. 보면은 SNS에서 글을 올린 것뿐만 아니고 전화했는 것, 그리고 또 PC방이나 이런 데 가서 특히 YTN 같은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매체에 그와 같은 글을 올림으로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사건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 강구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지금 같습니다. 은둔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외로운 늑대. 이런 네, 표현도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lonely wolf 이렇게 예. 하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데요. 뭐 다른 어떤 여우나 이런 데와 달리 늑대는 이제 개별 개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예. 폐쇄형 어떤 인물, 이것을 그 나타내는 얘기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된 지금 IS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지금 추정되는 김군 아직도 중학교 2학년 무렵에 자퇴를 한 다음에 집안 내에 있으면서 머리도 안 깎고 그런 식으로 PC만 어떤 그 일을 하는 예. 것인데,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서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안에 내부적으로만 파고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 김모 씨 같은 경우에도 여자 페미니스트를 극단적으로 혐오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 것도 여성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 지금 그 프랑스에서 했던 이 분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전역하고 네. 지금 보면은 대학교에 지금 복학할 예정이었는데 예. 갑자기 지난 12월 달에 집에서 실종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평소에 얼마나 이 집안에서 어떤 그 부모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으면은 처음에 나갔는지도 잘 모르고 나중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걸 예.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얘기하는 그 외로운 늑대와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데 싶습니다. 뭐 폭파하겠다, 폭발물 설치했다 이런 범행이 상당히 지금까지도 많았잖아요. 이런 범행들을 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요. 공통적으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실제로?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 내부적으로만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내부적으로 사실은 외부적으로 더 나가고 싶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집안에 있는 그런 것을 그 의미하는데요. 결국 어떻게 한다 보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집안에 있으면서 PC 게임이나 이런 것에 탐닉을 하면서 실제로 총을 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이 느끼는 것이고, 이번에 그 18세 김모군도, 터키로 가는 김모군도 총을 쏘고 싶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끌려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갔을 경우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로 건너간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를 잡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 왜 프랑스로 갔는지가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날 것 네, 같고요. 그 부분 목적에 대해서 사실 이와 같은 행위는 드러났지만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아버지한테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했지 않습니까?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만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지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국민들의 궁금증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폭파 협박범,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아직은 뭐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범행 동기, 저희가 좀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초에 이 사건이 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어떤 사람이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추측을 많이 했고, 특히 이번에 보면은 통진당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떤 반감을 가진 사람이 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있었는데 완전히 그 추측 과는 180도 달랐던 것이 이 사건인 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분의 아버지가 지금 현역 우리나라 3부 요인 중에 한 분인 정의와 현
국회의장의 4급 비서관의 아들이었다는 예. 것이 밝혀졌기 충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더 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탈당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어떤 5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분인데 예.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현역 국회의장의 예. 비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평소 때 어떤 내부적인 가족들 간의 어떤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은 정말 틀린 게 아니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정치적인 의견을 넘어서 범죄로까지 나간다는 점에서 문제의 어떤 심각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 이 사건의 처벌 수위를 어떤 정함에 있어가지고도 이 동기를 밝혀내는 것은 가장 중에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강 씨가 실제로 이 청와대를 폭파하려고 준비했느냐, 실제로 준비한 실현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밝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단순히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만 그 혐의는 하나는 협박죄고 하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현실적인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파괴라든가 이와 같이 훨씬 더 법정형이 높아지는 범죄에 예비로 나갔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준비를 만약에 해놨다고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착수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형량이 지금보다는 몇 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허위로 그렇게 폭파할 예정이라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은 물적인 준비까지 해놓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어떤 추가적인 조사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게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요. 정신질환을 알았다는 점이 좀 참작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정도라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협박죄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예. 일정 부분 벌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정도 관계 부적응이라든가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격 장애입니다. 그 정도만 가지고 이른바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 조각 사유로 죄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어떤 정신질환이 실제로 알았다는 것이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작 사유로서 다른 동기가 비난 가능할 동기가 있다고 하면 죄가 가중되겠지만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모와 어떤 변호인으로서는 아마 그런 부분 최대한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는 점으로 해서 형을 낮추는 전략으로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경찰의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어쨌든 최근 젊은 층에서 번지는 편향적인 생각 또 그에 따른 범죄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